안녕하세요, 히머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헤어지고 나서 가장 끔찍한 대처 탑3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좀 놀라실 수 있어요. 끝까지 좀 봐주시면 최소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일단 좀 덜 충격적인 거부터 가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집이나 회사로 선물 보내는 거.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례로 봤을 때 정말 좀 놀라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사탕을 헤어진 남자친구 집에 하나씩 두고 오신 거야. 한 달 동안. 어땠을까? 정말 너무나 헤어지고 싶어서 이별 통보를 했는데 집 앞에 사탕이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 무슨 기분일 것 같아요? 왜 그러셨냐라고 하니까 이제 연애 자격 오기 전에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계속 사탕을 두고 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러면 신고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너무 놀라셨다고. 그래서 네, 이런 짓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는 거고, 정말 좀 질리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걸 물론 표현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별을 결심한 분들은 그 마음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사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심을 몰라서 재회를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라 다른 걸 전달해 주셔야 되거든요. 연애도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마음이 있어봤자 현실이 안 맞으면 연애가 안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 관련으로 회사 앞에서 산타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상대분이 하도 웅성웅성 하니까 회사가 무슨 일인가 하고 창가에 나가서 보니까 내 상대가 산타복을 입고 거기 있는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앞에 계신 PD님이 지금 표정이 아주 엄청난 표정을 짓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되게 쪽팔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별을 하고 재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사실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사이가 좋을 때에도. 쪽팔릴 수 있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굉장히 소수거든요. 보통은 굉장히 쪽팔려 하기 때문에 상대분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굳이 집이나 회사로 선물을 보내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못해줘서 좀 잘해주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시는 건데, 그랬을 때 상대분들은 마음이 어떠냐면 왜 이제 와서 이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죠. 미안해밖에 할 말이 없죠.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 네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헤어졌는데 그만해 제발,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그럼 또 뭐라고 할 건데? 그쵸?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진심을 일단 무작정 전달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지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별을 했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거절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 판단 안 바꾸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은 그 거절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마음을 풀면서 점점점 나한테 다시 다가오게 만들 건지 이걸 다 전략을 짜주셔야 되거든요. 그쵸? 이분들이 이별을 생각한 이유는 못해줘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타복 이벤트를 안 받아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나랑 이별을 하고 싶었을까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잘 못해줘서라는 부분보다는 대화가 안 통해서가 크긴 할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가 안 통한 문제만 있었을까? 대화가 안 통하다 보면 또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줄 건데? 선물 받으면 풀리는 거야, 상처가? 캔디 먹으면 풀리고 산타복 입은 거 보면 풀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를 해줄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셔야겠죠? 이 정도가 굉장히 좀 덜 충격적인 사례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거도 좀 많이 끔찍하거든요. 제가 충격적인 순서로 나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되는 부분은 자해 사진 보내시는 거예요. 손목을 긋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해놓고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협박이겠죠. 너가 날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난 아무렇게나 되겠다. 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바라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라 이건데 자,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을 내 옆에 묶어둔다? 얼마나 통할 것 같으세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연애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오래 가기가 좀 힘드세요. 그리고 일단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보는 사람 입장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매력적인가? 설레나? 그게 아니라 굉장히 좀 충격적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 떨어져요, 진짜로. 그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상으로 정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 얘기를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정 떨어진다를 넘어서서 그냥 이제 네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이 안 써지는 정도까지 마음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사랑했던 사이잖아. 그런데 뭐 내가 뭐 죽겠다든지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굳이 보여주시는 게 결코 그 두 분의 관계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런 행동들은 하고 싶으실 수는 있지만 그리고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속상하고 좌절스러워서 이게 정말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 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사랑하셨다고 하시면 안 될 일인 게 진심이라고 해볼게요. 정말 죽고 싶을 수 있어요. 정말 망가지고 싶을 수 있는데 내가 그 행동을 했고 그래서 잘못됐고 그래서 상대분이 그걸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이 상대분은 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게 되든 아니게 되든 좀 응원을 해주실 수 있는 게 맞지 않나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사랑하는 자세 아닌가? 그죠? 그런데 내가 자해를 한다 혹은 뭐 자살을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는 좀 정말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게 만들어버리는 부분이 돼요. 정말 내가 아꼈던 마음까지도 사라지게 만드는 상대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버리시는 부분이 되는데 왜 두 분이서 함께 정말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시간까지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좀 생각 중이었다고 하시면은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우리가 둘 다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행동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이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배신감이 느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이게 배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있다가도 떨어지는 거고 떨어졌다가도 내가 다시 만들어주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 두 사람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헤어진 분을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차버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 견디겠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쵸,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랑 있는 게 너무 못 견디겠고 그래서 이별을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나한테 뭐 자해 사진을 보낸다든 협박을 한다고 하면 그분한테 당신이란 존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쵸? 좀 이거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면 지금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형언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단단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재회를 하시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건 정말 진심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자해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거는 다른 사례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다른 분 조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망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되살릴 방법이 없냐고 찾아오신 부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힘들어요. 뭐라고 보내셨냐면,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 내가 미친놈이었어. 지금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치료받고 내가 널 찾아갈게. 기다려줘? 라고 보낸 거야. 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다들 너무 소름 돋아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쳤었다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번호 바꿔야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기다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좀, 그쵸, 찾아올까봐 무서워지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물론 정말, 그쵸, 본인이 뭔가 치료가 필요해서,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무서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혹은 뭐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거지만, 이게 내가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재회 상황에서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뀐 모습을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도 많잖아. 그래서 좀 더 매력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섭게가 아니라. 그래서 다들 뭐 집이나 회사로 선물을 보낸다든지, 자해 사진을 보낸다든지, 내가 사실은 정신장애인이었다고 보낸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통할까봐 하시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하고, 그리고 이게 상대 눈에 어떻게 보일지 정말 너무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논을 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상대 집이나 회사로 물건을 보내겠다. 어떤 친구가 당연히 네가 너무 좋은 행동을 하는 거다, 잘 하는 거다라고 하겠어요. 내가 지금 자해 사진을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물론 의논하시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제발 만약에 좀 이런 아이디어가 괜찮을지 좀 혹시라도 궁금하고 의심이 가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카톡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진단지 적어주시면 좀 더 제대로 봐드릴 수가 있고, 카톡으로만 질문 주셔도 최소한 하지 마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어느 정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상담 예약 전에는 어차피 비용 발생은 안 하니까 정말 너무나, 그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결정적인 잘못들만 안 해도 가능성을 많이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잘못된 행동들을 저질러 두시고 나중에 와서 잡아달라고 오시면은 저희도 이제, 그쵸, 뭐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해결을 해드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이 헤어지고 나서 가장 끔찍한 대처 탑3에 대한 거였는데, 이런 끔찍한 대처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네, 이별을 하시고 가장 좋은 상태는 매달리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고 뭐 집이나 회사로 선물 안 보내고, 뭐 자해 사진 같은 거 안 보내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뭐 정신이 이상했다라고 보낸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그대로 오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좀 매달려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정말 이별 사유를 정말 모르겠을 때, 가늠이 안 됐을 때는
한번 이별 사유 정도를 듣기 위해서 매달리시는 건 하실 수 있거든요. 좀 알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좀 더 방향성 잡기가 쉬우시니까. 근데 이제 그쵸, 되도록이면 상황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친구 사이나 연락할 수 있는 사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오는 거. 근데 그렇다고 친구 사이라고 해서 또 막 매일매일 카톡 계속 막 안부 주고받고 오늘 뭐 먹었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미련이니까. 친구 사이에 일일이 서로 뭐 먹었는지 안 물어보잖아요. 정말 친구로 지내고 친구 사이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그 이후는 잡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이런 끔찍한 대처는 진짜 안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든 정말 좀 곧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를 응원을 드릴게요.